세금 잘 알려주는 샘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서 그 네.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수많은 세법 개정안 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개정이 되면 진짜 2022년에 해야 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상담하다 보면 이제 증여 의사 결정을 할 때 대부분 알고 계시는 지식이 있어요. 5년 내에 팔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요 법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이 5년 내 팔면 안 되죠가 내년부터는 10년 내 팔면 안 되죠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증여받고 뭐 5년 뒤에 파는 거는 뭐 기다릴만 한데 10년이라는 숫자는 되게 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계획을 세울만 하잖아요. 5년, 네. 그래 5년쯤 있다가 그때 팔면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10년 있다 팔면 되겠다. 이거는 좀 수중자 입장에서도 너무 먼 얘기라 네.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제도는 이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2월 과세 뭔가요? 2월에서 과세한다. 네, 말 그대로 이제 2월에서 과세한다는 말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되는지 개념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서 수중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원래 양도세는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은 가액에서 이제 늘어나는 차익만큼이 나의 양도세가 되는 거잖아요. 수중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2월 과세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애초에 증여한 사람의 가격을 끌어다가 양도세를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여자. 제가 증여한다고 칠게요. 네. 증여자가 원래 어떤 부동산을 1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봤더니 그 부동산이 6억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팔려고 보니까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겨서 세금이 너무 많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되겠다 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거죠. 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이제 6억까지는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와요. 증여세가 안 나와요. 네. 네, 이렇게 받게 되면 배우자는 사실 6억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네. 취득가액이 6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6억에 증여받아서 바로 6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도 안 내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안 내니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2월 과세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짰다. 음. 이거는 뭔가 공평하지 않다. 세법에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수중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안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 수중자의 증여자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주인이었던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해라. 이게 바로 2월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증여를 받았더라도 양도세는 아까 증여한 사람이 계산했던 5억에 대해서 그대로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 5년 정도는 기다려라. 네, 5년까지는 기다려야 이게 뭔가 증여 효과가 있다. 그래야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세법이 내년부터는 10년까지로 연장이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것도 계속 촘촘해지긴 했어요. 원래는 그냥 부동산이었던 것에서 사실 분양권도 들어오고, 네, 2018년에 바뀌었죠. 네, 이거는 분양이 들어오고, 조합원 이주권도 들어오고, 회원권도 들어오고, 네.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뭔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만 같은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요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양도 대상 자산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자산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를 말하는 거고 직계존비속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런 분들과 자녀들, 손주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네요. 네, 받은 부동산 등 아까 이야기했던 분양권, 조합원 이주권, 회원권을 포함합니다. 네, 적용 기간은 징역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2월 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 적용 제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 인정 고시 및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2월 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되고요.
2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제외 요건을 따지면 2월과세를 적용해서 오히려 유리해진다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내라. 네,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네, 이 법은 이 10년이라는 연장되는 기간은 23년 1월 1일 이후 징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징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최대한 오래 징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취득세도 내년부터는 또 달라지는 터라. 네, 그러네요. 네, 이래저래 올해 안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월과세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세법이 있죠. 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 부당하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들끼리 거래할 때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뭐 가족이나 이런 정해진 관계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계끼리 거래할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뭔가 다른 건 아닌지 살펴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되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확인하려면 앞에 있었던 2월과세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2월과세를 하고 나머지가 싹 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요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양도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대상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한테 받은 자산. 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적용 기간은 징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 부당행위가 적용되는데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이것도 똑같이 10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래를 통해서 세금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여야 되잖아요. 네, 징여받은 사람이 양도를 하면 징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겠죠. 네. 요 합과 요게 아예 없었다고 치고 징여자가 당초의 징여자가 원래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세랑 징여세의 합계가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했을 때 양도세보다 작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징여자가 이 징여고 양도고 다 무시하고 원래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액이 훨씬 컸다면 그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징여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양도한 거 아니냐로 보아서 이 부당행위를 적용해가지고 징여가 없었던 걸로 처리한다는 거죠. 네. 네, 요거는 근데 한 가지 적용 제외되는 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즉 진짜 징여하려고 했던 의도, 내 그쵸. 거였다.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징여하고 이렇게 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린 정말 징여하려고 한 거다 네. 라고 입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거래를 하고 나서 다시 뭐 돈을 돌려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돈이 이 사람이 썼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증자가 양도해가지고 그 돈을 오롯이 자기가 쓰고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근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렇게 5년 이내 양도했다, 이제 앞으로는 10년 이내 양도했다고 하면 이 입증 책임이 수증자한테 있어요. 양도자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징여받은 재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어디다 쓸 돈인지 쓸 것까지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당장 못 쓴다고 하면 통장에 잘 남겨 놓으셔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1월 1일 이후 징여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로써 22년에 특권자들끼리 부동산 혹은 다른 자산을 징여하실 경우에 개정되는 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래 해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네, 한마디로 사실 징여하면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간 뭔가 팔 수 없다. 네. 팔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묶여있을 자산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나이나 이 처분하고 나서의 계획을 고려하셔서 부동산 증여라든지 기타 자산의 증여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여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고민하셔서 빨리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